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준비하는 고3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이상 반응에 대한 걱정 때문인지 학생들 사이에는 안심과 걱정이 교차했습니다. 부천에서는 고3 백신 접종 시작부터 접종 면담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700여 명이 1시간 넘도록 기다려야 했습니다. 인천시가 43년 전 기부 체납받은 도로가 아직 민간 소유로 남아 부평 진흥종합시장 현대화 사업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취재했습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 청약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청약 대상지 인근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어 걱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고3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접종은 처음인데요.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앞둔 고3 학생들 이번 접종으로 감염 걱정에서 조금이나마 벗어나 대입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와 전화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진재 기자, 고3 학생들의 접종이 시작됐다고요? 네, 19일부터 고3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인천에서는 관내 고등학교와 대안학교 등 학교 170곳의 학생과 교직원 3만 8천여 명이 접종을 받는데요. 이 중 학생은 2만 7천여 명, 교직원은 1만 1천여 명입니다. 접종 대상자들은 학교별로 지정된 군구 예방접종센터에 개별적으로 방문해 접종을 받게 됩니다. 이럴 경우 중구 원도심에 위치한 학교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다리를 건너서 영종 국제도시에 위치한 접종센터를 가야 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 때문에 인천시 교육청은 인천시, 동구와 사전 협의를 통해 중구 원도심 학교들이 인근에 위치한 동구 예방접종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접종 첫날에는 12개 접종센터에서 31개 학교 학생과 교직원 6,400여 명이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이번 접종에는 화이자 백신이 사용됩니다. 화이자 백신은 2번에 나누어 접종을 하는데요. 이달 말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지고 다음 달 중순 2차 접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날부터 만 50에서 54세에 대한 백신 접종 예약도 진행이 되죠. 네, 우선 19일에는 만 53세에서 54세만 접종을 예약할 수 있습니다. 하루 뒤인 20일에는 만 50세에서 52세만 예약을 할 수 있는데요. 이후 21일부터 24일까지는 만 50세에서 54세 모든 연령에 상관없이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간 접종 예약 첫날 접속이 몰려서 홈페이지가 작동하지 않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정부가 이번에는 예약 일자를 분산 조치했습니다. 이번에 예약하는 만 50세에서 54세는 다음 달 16일부터 25일에 전국 예방접종센터와 위탁 의료기관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인천시에서는 19일 0시 기준 전체 인구의 약 28%인 84만 1,300여 명이 1차 접종을 완료했습니다. 네, 이렇게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는 있지만 수도권에서는 감염이 계속 확산하고 있죠. 우리 지역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인천시에서는 19일 오전 10시 30분 기준 신규 확진자 70명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서구 주점 집단 감염과 관련해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5명이 추가 확진돼 관련 확진자는 83명으로 늘었습니다. 18일 20시 기준 인천시의 감염병 전담 병상 가동률은 38%로 전체 383병상 중 252병상이 사용 중입니다.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83%인데요. 전체 입소 정원 635명 중에서 입소 정원은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527명을 기록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재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고3 학생들과 교직원 대상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첫날, 부천에서는 시스템 오류가 발생해 접종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부천시는 19일 부명고와 경기예고 등 두 학교 학생과 교직원 등 1,900명이 지역 내 접종센터 2곳에서 백신을 맞기로 했지만 명단이 누락돼 1시간 넘게 대기하는 등 혼란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확인 결과 전산 오류로 인해 부천 학생 명단이 안양 등 다른 지자체로 잘못 등록돼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따라 접종센터에서는 정상 시스템이 작동될 때까지 수작업으로 명단을 대조하는 등 한때 혼선이 있었지만 접종은 무사히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천에서는 오는 30일까지 고3 학생과 교직원 등 9,700여 명이 백신 접종을 받습니다. 김포시가 코로나 지원 사업비를 마련하기 위해 200억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 사업비 2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초중고생 비대면 교육비 지원이나 집합금지 업종 지원 같은 실질적 지원 사업, 김포페이 관련 예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포시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조례안도 함께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김포시의회 의결을 거쳐 21일 최종 확정됩니다. 인천자치경찰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유흥시설과 공원 등에서 특별 단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단속 대상은 공원 내 야간 음주와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 위반 행위입니다. 지난 16일 진행한 첫 합동 단속에서는 자치경찰과 지자체 담당자 등 총 170명의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인천자치경찰은 유흥시설과 공원, 해수욕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합동 특별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시범 운영 중인 QR코드 활용 전자 문진 시스템을 10개 군구로 확대 운영합니다. QR코드 활용 전자 문진 시스템은 검사자가 QR코드를 스캔해 직접 전자 문진표를 작성하고 접수처에서 본인 여부와 작성 내용을 확인한 후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입니다. 수기 작성보다 대기 시간이 짧아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낮고 QR코드 활용 전자문진은 한 대학생의 건의로 추진됐습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대학생의 좋은 제안을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며 QR코드 전자문진 시스템을 통해 현장에서의 감염 위험과 근무자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부평진흥종합시장 상인들이 시장 현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인데요. 그런데 사업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할 부지가 민간 소유인데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인데요. 특히 43년 전 해당 부지가 기부 체납 대상지였던 것으로 확인돼 아쉬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평진흥종합시장 입구입니다. 상인들은 이곳에 아케이드를 설치해 주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비가 와도 손님들이 편하게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날 좀 흐려도 손님이 뚝 떨어져요. 이 환경이라든가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런 걸 추진하게 됐죠. 그 수건 사업으로 이게 한 18년, 17년서부터 그 예산을 했던 것이에요. 시장 상인들은 최근 인천시의 시장 현대화 지원 사업에 응모했지만 탈락했습니다. 아케이드를 설치하려는 부지는 한 민간 건설사의 소유인데 해당 건설사로부터 부지 사용 허가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해당 부지가 43년 전 인천시의 기부 체납 부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지난 1978년 당시 해당 부지의 토지주였던 한일은행에서 작성한 사도 증여서입니다. 진흥시장 앞 도로를 증여 대상으로 지정하며 해당 도로를 인천시에 증여하고 이의나 진정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어찌된 영문인지 해당 토지는 인천시 소유로 귀속되지 않았고 이후 매매를 거쳐 현재 소유주에게 이른 겁니다.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 증여서는 법적 효력을 잃은 상황. 증여서를 찾아낸 구동호 부평구 의원은 행정실수로 발생한 문제인 만큼 부평구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도로를, 이 토지를 우리 구에서 재산으로 확보해서 우리 상인분들이 염원하고 계시는 이 시설 현대 사업을 빨리 진행을 하는 게 지금이라도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우리 상인분들에게 피해를 덜 주는 최소한의 행정기관의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부평구는 주민 의견과 상황을 고려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부지 매입은 당장의 재정 여력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습니다. 43년 전 행정 실수에서 야기된 문제, 진흥시장 아케이드 조성 사업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아파트 사전 청약이 시작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약 대상지 인근 아파트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반갑습니다. 먼저 현재 인천 부동산 시장 전반적인 흐름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인천시 부동산 상황은 이제 상반기 가격 상승폭을 경기도권에서도 굉장히 많이 주도를 했는데
아무래도 교통 호재랑 신도시 분양에 대한 기반 시설 인프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첫째 주, 둘째 주까지 좀 살펴보고 가격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인천 아파트값 상승률이 경기도권에서도 최고이고 서울과 비교했을 때도 거의 2배 수준으로 오르고 있고 보게 되면 외지인의 비율이 좀 높았는데요. 가격 상승에 따라서 이제 탈서울 수요가 좀 많았던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상반기를 지나서도 이런 소폭 상승세는 지속적으로 좀 유지될 것으로 좀 보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렇게 상승세가 유지될 것이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과 관련해서 일각에서는 인천 계양 등 토지 보상이 지지부진한 청약 예정지에 좀 무턱대고 전셋집을 구했다가는 이 청약 난민 처지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청약 난민이 될 수밖에 없죠. 특히나 이제 경기도권을 좀 봤을 때 1월에서 6월까지 청약자가 50만 명을 넘어서고 있고 그만큼 이제 물량이 전세라든지 월세 물량이 좀 부족할 것으로 보이고요. 3기 신도시들 청약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우리 계양 같은 경우에도 28일부터 접수가 시작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수요는 이걸 훨씬 넘어설 걸로 좀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민간 분양처럼 2년 뒤에 이제 바로 입주가 가능하지 않고 입주 시기가 좀 미정이잖아요. 본청약까지 얼마 걸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무주택자 요건을 좀 유지하려면은 선택적으로 좀 전세 난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인천 계양 경우에는 이제 사전 청약의 물량 중에 절반이 인천과 서울 경기권 거주자에게 배정이 돼요. 그래서 당첨 확률을 좀 높이려면은 청약 대기자들이 이제 지하철 1호선 노선을 따라서 좀 몰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대의 아파트 전셋값이 계속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은데 전략 한번 세워주시죠. 일단은 이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아지는 기조가 예상이 됩니다. 아무래도 공급량이 많이 부족하고 특히나 임대 매물 같은 경우에는 뭐 매물이 나오면 보지도 않고 계약될 가능성이 좀 농후해졌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임대 전셋집을 알아본다면은 만기 이전부터 조금 미리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방법이 되겠고, 지금 뭐 사실 현재 가치 이제 민간 분양과 공공 분양의 가격 격차가 거의 얼마 나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 꼭 청약이 답이 아닐 수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어요. 당장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는 목소리도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과거 사례를 좀 보면은 2010년도에 뭐 사전 청약의 입주가 뭐 반도 안 되는 상황에 그 본청약 때 이제 뭐 청약 수요가 많이 밀리고 또 입주 시기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포기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확정을 해주든 확정되나 아니면 입주 시기에 대한 어느 정도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이 부분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정민 닥터아파트 전문위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인천시가 주민감사 청구 연령을 기존 19세에서 18세로 낮춥니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했으며 조례가 시행되는 내년 1월 13일부터 청구 연령 기준이 18세로 낮춰집니다. 또 300명 이상 주민 연대 서명을 받을 경우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감사 청구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행 전 적극적으로 이를 홍보할 계획입니다. 인천시가 9월 30일까지 반려견 동물 등록 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2개월령 이상의 개를 소유하는 시민은 30일 이내에 동물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인간의 도전, 과연 그 끝은 어디일까요? 손가락이 하나도 없는 산악인 김홍빈 대장이 히말라야 14좌 완등에 성공했습니다. 장애인으로서는 세계 최초라고 하는데요. 30년 전 북미 최고봉인 맥키니 등반 중 동상에 걸려 10손가락을 모두 잃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애인 세계 최초로 7대륙 최고봉 완등에 이어 이번엔 히말라야 14좌까지 정복해 인간 승리가 무엇인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위대한 도전에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